영화 신명 제작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에서 나온 배우들의 발언을 듣다 보니 이것이 단순한 영화 홍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배우 안내상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했고, 주성한 배우는 아들로부터 이거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김규리 배우는 시나리오를 읽고 악몽을 꿨다고 털어놨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황당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배우들의 증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가장 빠른 분석, 제작 보고회 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베테랑 배우를 충격에 빠뜨린 시나리오의 정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첫 반응은 너무 황당해서 이런 걸 찍을 수 있나였습니다.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출연을 거절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있었대요. 그가 제작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 픽션이냐? 돌아온 답은 사실이다였습니다. 이후 그는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크게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진짜야, 어머나, 세상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들이었던 거죠. 30년 연기 경력의 베테랑을 이렇게 놀라게 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공포 전문가도 무서워한 기괴한 내용. 김규리 배우의 증언은 더욱 소름 돋습니다. 그는 공포 영화와 공포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평소에 두려워하지 않고 재밌어하는 성격이죠. 그런데 신명 시나리오를 읽은 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꿨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김규리가 평소에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편안하게 잘 자는 편인데 그날 밤 꾼 악몽이 너무 기괴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공포에 익숙한 전문 배우도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로 기괴한 내용.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것을 출연 동기로 삼았다고 해요. 공포를 좋아하는 자신도 이렇게 무서워한다면 관객들이 재밌어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출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규리 배우가 자신을 영부인 전문 배우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벌써 두 번째라고 하더군요. 이전에 어떤 영부인을 연기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번째, 아들마저 걱정한 위험한 작품. 주성한 배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는 3년 전 귀촌을 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로메인 밭을 갈고 있을 때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때 쓰고 있던 연극 대본과 신명의 내용이 맥이 같았다는 점이에요. 와, 이런 경우도 다 있나 하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의 큰아들은 대본을 읽어보고 심각한 경고를 했는데요. 아빠, 이거 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목숨의 위험을 경고할 정도의 영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실제로 주성한 배우는 촬영하는 내내 약간 쫄깃쫄깃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참여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번째, 문제성 있는 작품에 대한 존경심. 명계남 배우의 발언은 가장 직설적이었어요. 그는 평소에 누가 출연 제안을 하면 시나리오도 안 보고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작품은 더군다나 문제성 있는 작품이라면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사건에 대해 예전부터 누가 이거 영화로 만들겠지? 누가 만들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작이 된다고 해서 그 용기와 노정에 대해 굉장히 존경심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티브가 된 사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는 뜻이죠. 아무래도 제작보고 회의다 보니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명계남 배우는 문제성 있는 작품에 끼게 돼서 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다는 거죠.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섯 번째, 정치적 각성과 소리내기의 욕구.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안내상 배우의 정치적 각성 과정입니다. 그 계기는 자신의 딸과 아들 같은 또래 애들이 밖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소리치고 외치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무언가를 절규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걸 지켜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는 자신도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 이런 기회로 작게나마 한번 소리를 내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여섯 번째, 빠른 제작 과정의 의미.
안내상 배우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는 거예요. 3월 중순경에 촬영을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끝났고 6월 2일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참 이것도 황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3월에 촬영해서 6월에 개봉. 일반적인 영화 제작 과정에 비하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죠.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안내상 배우는 자신이 출연한 이 영화를 황당한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당함의 이유가 내용이 비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비현실적인 내용이 모두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화 신명 제작 보고회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배우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상업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든 이유,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라도 영화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 김규리의 영부인 전문 배우라는 표현, 명계남의 문제성 있는 작품이라는 인정, 주성환이 받은 아들의 경고까지 모든 것이 신명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달콤한 인생의 영화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는 영화는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 진실을 말한다는 말처럼 개봉을 앞둔 영화 신명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영화 신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